지금부터 필라랜드 플레이일리 책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랜드 이진쌤입니다. 책자 잘 받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게 책자를 가지고 이제 제가 평소에 자주 대관하는 스튜디오 그 대관에 왔는데, 이제 오늘따라 오토바이 소리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조명을 대체 어떻게 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지금 눈이 아파. 그냥 무조건 정면으로 쏘긴 쏘는데 뭐 이것도 하다 보면 배우겠죠? 대체 어떻게 쏘는 거야? 그냥 막 쐈는데. 지금 유튜브 막 이렇게 들어오신 일반 분들은요, 대체 이거 뭐지? 이거 갑자기 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필라테스 하기 전에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또 그리고 필라테스를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책자를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레슨님들한테는 이미 이제 발송을 다 해서 책자를 이미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세요. 네,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이런 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어제 찍은 거는 너무 설명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길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리고 어떻게 다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 학원에 와서 찍고 있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 이제 표지부터 볼까요? 표지는 귀엽게 그려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되게 귀엽죠? 이거 저예요, 저. 그리고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표지를 넘기면은 이제 플레이일리 2021년 키워드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아가고 싶다는 것을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30이,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뭐 허리 통증이 딱히 없어서 병원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골격 좀 파악을 좀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엑스레이 정도를 찍어보는 거를 권장해요. 그래야 내 목이나 어깨, 허리, 골반의 틀어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쌤들이 봐주시기도 하지만은 엑스레이 못 따라잡아요. 그거는 그래서 한번 그냥 엑스레이로 가볍게 내 몸의 전체적인 것을 구조를 봤으면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병원 안 갔다가 이렇게 서해부 라인이 아파가지고 갔을 때 엑스레이 보면서 내 몸이 이렇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더라?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은근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기면은 이제 그 차례랑 제가 왜 이 프린트물을 여러분께 나눠주게 됐는지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이제 넘기면 운동을 왜 하는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장점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필라테스죠. 그걸 알아야 목적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으세요. 저는 왜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넘기면 이제 중립이랑 호흡이랑 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를 제가 이제 여기랑 뒤에 부분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되게 많죠. 이거 내가 뭐 굳이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왜 보고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내 몸에 어떤 근육을 조여야 될지 이미지 메이킹이 좀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라고,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언급되는 근육들, 그리고 가장 필라테스에서 많이 나오는 중립이랑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넣었어요. 여기도 최대한 길게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항상 이 부분에 시간이 제가 많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기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 척추뼈 있죠? 우리 척추뼈가 옆에서 바라봤을 땐 곡선이고요.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보듯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척추가 곡선을 이룬 이유는 중력에 대한 저항, 바닥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나무처럼 생기면 당연히 수직압박력이 분산이 안 되겠죠. 그걸 그대로 받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치, 이렇게 곡선,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날개뼈랑 골반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허리가 플랫해지거나 뭐 등이 플랫해지거나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날개뼈의 위치가 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중립에서 자꾸 벗어나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불필요한 근육들을 쓰겠죠. 불필요한 근육들을 쓰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이란. 호흡에 쓰이는 근육들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봤어요. 보시면은 이너코어 머슬이라고 그래요. 속근육들 4가지예요. 우리가 필라테스 할 때 속근육 하는데 이 속근육이 뭔지 분께 보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횡격막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복행근, 그리고 다혈근, 그리고 골반 저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근육들을 동시에 수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동시에 수축하라고 밑가슴 둘레, 옆구리, 배꼽 아래 소변 참는 느낌, 대변 참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변 참는 느낌을 잘 주셔야 우리 골반 저근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골반 저근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지 모르셨죠? 되게 제가 밑에 이렇게 해먹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장기 받치고 있어요. 골반 D저근이라고 써있는 그림 보시면은 되게 징그럽죠. 우리 눈이 근데 이렇게 생겼어, 안에가. 그래서 이게 장기를 받치고 있고요. 이게 당연히 이게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니까 조금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요실금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그래서 높아지죠. 그래서 골반 저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막 오줌 마려 죽겠는데 막 화장실 막 저기 있어, 막 되게 멀리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그 오줌 안 싸려고 이렇게 딱 조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 회음부를, 그러니까 소변 참는 느낌은 그냥 버스 기다릴 때도 수시로 하시고요. 오래 참았다가 풀어보시고, 이게 조금 트레이닝을 수시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똥꼬를 조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변 참는 느낌이에요. 대변 참는 느낌이 아니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립할 때 이 4가지 근육을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근육을 조이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요, 제가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그 중립 자세는 제가 이렇게 복부 기초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그 태 모양으로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어서 보실까요? 돼요. 우선 띠로리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초등학생이 폐 모양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기 기기 세트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있는데 보면은, 자 보세요. 보이나? 공기가 코로 마셔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던 게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 풍선 요거 2개 폐에 이 풍선 부풀려진 거 보여요? 그리고 얘가 내쉴 때 하면서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풍선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내쉴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횡격막이 이제 잘 이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컨트롤하고 연습도 하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걸 막 너무 설명이 막 과하다 보니까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저는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잘못된 호흡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게 한 방에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욕심부터 버리세요. 진짜 막 이게 뭐 1시간? 뭐 내가 20분 연습한다 해서 뭐 10번 호흡 연습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내가 호흡을 막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평소에 막 여기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막 20분 만에 막 이게 막 가라앉으면서 호흡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이거는 욕심이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 몸은 자꾸 이렇게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자주 연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흡은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요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 요 아래쪽으로 호흡을 한다고 편안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요, 몸이?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릴렉스를 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배, 여기 말랑말랑한 살들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야 얘가 내려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이쪽을 밑에를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 공간이, 이 막이 움직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위보다는 당연히 밑에를 써야 되고요. 막 너무 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밑에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자.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뱃속에도 공기를 다 넣을 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막 등까지 허리까지도 막 다 호흡을 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미미할지라도 점점 연습하다 보면 풍선 커지듯이 커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압박관념부터 버렸으면은 좋겠어요. 자, 이제 또 넘겨볼게요. 제가 어제부터 뭔가 말을 되게 많이 촬영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 코가 좀 막혀가지고 목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다음 주부터 강의해야 될 텐데 거리두기 풀리면은 걱정이긴 한데, 목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살짝 지루할까봐 걱정이 되네. 이제 다음 장 넘기시면은 거북목, 승모근, 장요근, 요방형근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개 실수한 게 있거든요. 그 앞에 장 보시면 그 사진 있잖아요. 이거 저 사진, 제 사진. 사실 중립 자세를 넣으려고 했는데 브릿지를 넣어버렸어.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넘기면은 승모근 사진을 제가 모르고 빼먹었습니다. 아직 다 찾아놓고. 정말. 그래서 참고해주세요. 우선 거북목 사진 보시면요, 숙일 때 이렇게 목에 부담이 된다고? 여러분들 맨날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이거 그림 보면 되게 충격적이죠? 일자목하고 거북목, 왜 거북목이 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시야를 계속 앞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이 점점점 앞으로 빠지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빠지면은 목이 야 너 이렇게 빠지도록 가라고 안 하거든요. 뒤에서 야 너 가지마 라고 붙잡아요. 그래서 뒷목이 긴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해야 되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딥넥플렉서라고 하고, 이거 이제 후두하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을 이렇게 우리가 폼롤러로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턱 당기세요 해가지고 두턱 만드는 거 해가지고 여기 강화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강화를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정형외과 갔을 때 그 거북목인지 일자목인지 파악을 하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북목이면 내가 이런 그 교정 운동을 해도 되는데, 일자목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일자목은 좀 많이 젖혀줘야 돼요. 물론 거북목도 많이 젖혀줘야 되지만은 조금 잡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거북목에 관해서는 제가 그거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승모근은 제가 왜 넣었냐면, 우리가 승모근은 흔히 이렇게 어깨에만 이제 승모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모근은 제가 이렇게 사과처럼 시작을 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치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넓게 하부 승모근까지 분포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또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짧아져 있어도 문제지만은 또 늘어나 있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날개뼈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승모근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모근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래까지 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하부 승모근, 그러니까 상중 하루 승모근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모든 근육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균형이 깨지고, 그리고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 우리 밑에 있는 하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단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장요근. 장요근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허리부터 이렇게 다리 안쪽에 있는 소전자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막 이렇게 골반, 등 안에까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요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도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요근과 이 네 번째 요방형근은 허리 통증 주범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병원을 가더라도 이쪽 두 군데를 가장 먼저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요. 여성분 그림 보이세요? 이분 장요근 스트레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장요근이 타이트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말아서 앉아있으면 또 늘어나서 여기가 또 활성화가 안 되어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장요근은 요즘같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그 생활을 많이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허리 안정화, 버티컬 스테빌리제이션 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요방형근을 보시면은 여기도 제가 많이 문질러 주고 또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긴장도가 높으면요, 허리 통증 유발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딱 봐도 이 갈비뼈 가장 끝에서 그리고 우리 골반 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면은 골반을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요. 그리고 골반을 위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시는 분들, 이렇게 여자분들 특히나 이렇게 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가 타이트해진과 동시에 또 여봉덩이도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방형근이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된다고 해서 스트레칭만 할 게 아니라 여봉덩이도 같이 또 강화를 또 시켜줘야 되는 것까지도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네 가지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이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병원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들을 넣어봤고요. 이 근육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 하실 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했어요. 호흡에 관해서 설명했을 때,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협찬 아니에요. 뭐 제가 협찬 받을 만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제가 이제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호흡에 관련된 곳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얇고요,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설명이나 이미지도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직접 선물로도 보내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관련돼서 조금 뭐 효과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도 알고 싶다. 이거 진짜 금방 술술 익혀요. 이 책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이걸 제가 설명 안 해가지고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넘기시면 다시 돌아보는 문답지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왔을 때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거야. 처음에 왔을 때 문답지 제가 작성하라고 했죠. 그거에서 몇 개 더 뽑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다시 돌아보기에 좋은 질문들을 뽑아서 넣었고요. 추가로 하루 중 멍 때리는 시간이 있나요?
운동이 규칙적인가요? 이런 거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저랑 처음 운동했을 때 그 적었던 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작성해주세요. 그래야 이걸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습관이 얼마나 변했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될지를 정할 거니까 문답지 작성을 해서 이거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운동 목표 넘기시면 나오죠? 자유롭게 체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중복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 것이다.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몸무게 유지 또는 2kg 감량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바디 프로필 제가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6년 동안 강사하면서 처음으로 찍어봤잖아요. 그죠? 찍어보니까 제 걸 보시고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막 미친 듯이 막 벌크업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집에서 홈트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면 틈틈이 필라테스 하면서 최대한 이제 너무 과한 막 벌크업 안 하고 무리 안 하는 선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왜 희망을 갖지? 그래서 어쨌든 바디 프로필. 근데 저는 이게 바디 프로필이 막 무조건 막 너무 막 노출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나이대의 아름다운 내 자신을 내 만족으로 가지고 있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바디 프로필을 벌써 2군데 예약을 했고요. 좀 많이 찍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한번 넣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도와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운동 목표도 적어보세요.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아가도록 할 거고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넘기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이렇게 적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사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죠, 이거는. 근데 사실 안 해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뭐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넣었습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이런 습관을 꼭 가지고 싶다라고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예시를 제가 들었어요. 예시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어. 그럼 이제 학원에 가서 아침 7시 반에 강의를 해요. 강의하고 나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리고 그 경제 프로그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한 20분 들으면은 한 9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요가 하고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잠깐 11시 수업 전까지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요가 아니면 요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점심 먹고는 석류즙을 먹고. 근데 이게 내가 막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습관이 뱄어요. 뭐 자기 전에 콜라겐 먹고, 콜라겐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렇게 내 루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를 많이는 적지 마시고요. 그냥 습관을 꼭 가지고 싶다, 루틴화 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사실 이거 제가 막 30일짜리 뭐 칸도 드리고 할까 하다가 그러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뭐 무슨 챙김 프로그램 할 때는 제가 그때는 또 양식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이런 습관 가지고 싶다라고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주 2회 할지 주 1회 할지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해주세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이거 진짜 오글거린다. 이거 앞에 제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적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이렇게 책자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오래되신 회원님들이 다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했으면 해서, 왜냐면 이런 것도 작성하게 되면 내 목표의식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6주 거의 2달을 못 보신 회원님들도 있어요. 그죠? 그 2달을 못 봐서 뭔가 우리의 운동 목적이라든지 이런 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잡아보고자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면서 새롭게 또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프로그램으로 케어해주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으니까 또 다른 통증도 생기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그냥 오글거리지만 한 번 정도는 내가 살면서 이런 문장들 되게 좋아했었지 라고 하면 이렇게 잘 돌아보면은 좋은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꼭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습관까지는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이거는 안 보여줘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잘 적어보세요. 자, 이제 뒤에 가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오글거려. 왜 이런 건 다 오글거리는지 모르겠어. 제가 설명을 좀 잘 하고 싶었고 좀 짤막하게 요약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 이거 엄청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목이 좀 아파. 그래서 한 지금 4번째 찍다 보니까 말이 잘 전달됐으나 모르겠다. 이거 잘 놔뒀다가 우리가 2021년도 끝냈을 때 꺼내보고 이렇게 내가 달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2022년도 같이 또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무튼 책자 보시느라고 또 이해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만약에 혹시 이해 안 가는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세요. 댓글 남겨도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이랑 중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복부 기초에서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